일본에서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자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의 전쟁 체험 세대들은 코로나에 홍수난 것도 수습도 못하는 주제에 전투기는 왜 사재끼냐, 적기지 공격 능력은 확보해서 뭐하겠다는 것이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을 구성하는 대신들 중 상당수가 정책 및 실무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강요 한 명이 자기 소관부처의 정책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옹성 같던 아베 정권의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지사선거에서는 무소속 신인 정치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지를 받은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끝까지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는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기종은 일본에 이미 42대가 배치되어 있는 F-35A형 63기와 수직 착륙이 가능한 B형 42기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146기의 F-35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F-35가 처음 양산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엔진을 제외하고 기체 가격만 2억 2,1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돈 먹는 하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과 우려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생산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가격은 극적으로 하락했습니다. F-35A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이 지난해 말 7,790만 달러, 942억 원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13년 전 F-35가 처음 도입될 때 대당 2억 달러가 넘었던 대비해 70%가량 싸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투기 대량 구매는 이러한 할인 판매의 영향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작년 4월에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항공 자위대 기지에 처음 배치되었던 F-35A 10세대 가운데 한 대가 조종 과실로 훈련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구매로 일본은 기존의 전력 보강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는 F-35 105대의 전체 가격 231억 달러는 미 정부가 한 차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 등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투기 사더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새로 산 전투기들을 어디다 배치할지 계획하며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이 전투기들을 항공모함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자 무기 판매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반기는 듯한 눈치입니다. NHK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했고, 전투기 판매 이후 25년간 일본 측에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본의 방위 능력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일이라며 F-35 판매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전쟁도 못하게 되어 있고 군대라는 말도 못 써 자위대라고 하는 일본이 무기
적기를 사재끼는 건 결국엔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아베의 정책에 일본의 전쟁 체험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슈어 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대책으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의식을 토대로 자민당,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런 입장은 아베 신조뿐 아니라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역시도 2003년 방위청 장관 시절 국회 답변에서 미사일의 연료 주입을 시작하는 등 일본을 공격할 의사표명이나 준비 행위가 있는 경우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은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노다로 방위상은 최근 열린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본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적의 발사대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상 자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방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헌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 방위 정책에 공식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은 특유의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적기지 공격 능력이지 그냥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이 위헌 소지가 큰 선제 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해 자위 반격 능력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과거 전쟁을 일으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포츠담 회담에서 협의해놓고 세월이 흐르자 남의 땅 침범하겠다는 섬나라 족속들의 근성은 못 버리겠는지 슬금슬금 법 개정하며 말장난으로 꼼수 부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쟁 체험 세대와 피폭자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도쿄 대공습을 경험한 일본인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뭐라고 둘러대도 선제 공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간과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산사태 나는 것처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휩쓸려갈 것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태평양 전쟁도 국민이 모두 잠들어 고요해진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라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아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단체협의회 이사장 역시도 마치 전쟁을 용인하는 듯한 고노방위상의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원폭을 투하당한 나라로서 전후에 크게 반성해 평화헌법을 소중히 지켜왔다. 피폭지 주민들이 그간 부정과 핵무기 폐기를 호소해온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하는 아베 정권은 정작 집중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횡설수설에 동문서답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및 재생을 담당하는 다나카 가즈노리 부흥상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한 피난 지시의 해제 요건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오염 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쪽으로 기존 방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소관정책 최고 책임자로부터 엉뚱한 답변이 나오자 의아해진 기자들이 재차 질문을 했지만 다나카 부흥상은 지역별로 각각의 사정이 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월급만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무소속 신인 정치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지지를 받은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사선거에서 시오타 고이치 무소속 후보가 22만 2656표를 얻어
19만 5,941표에 그친 미타조노 사토시 현 지사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지방에서 탈압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연내로 거론되는 중의원 해상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이 무너져가는 아베 정권은 마지막까지 한국 한 번이라도 더 때리겠다는 각오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해 한국보다 대만을 우선 완화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2차 입국 제한 완화와 관련해 대만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정부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층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아베 총리는 국내 보수파가 우호적으로 보는 대만을 한국, 중국보다 앞세워 지지층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자국의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